안녕하세요. 최근 주식시장 보면 참 알쏭달쏭한 일들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그중에서도 특히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 티커 심볼 오픈인데요. 아, 오픈도어요? 네. 8월 21일 시장 전반이 좀 잠잠했던 것과는 완전 대조적으로 오픈도어 주가가 하루 만에 11.8%나 뛰어 올라서 3.6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요. 11.8%요? 하루 만에요? 와,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최근 3개월 동안 상승률을 보면 무려 386%, 어떤 분석에서는 440%가 넘는다고까지 해요. 3개월에 400%? 네. 연초에 1달러도 채 안 되던 주식이 진짜 순식간에 4달러 가까이 치솟은 거죠. 정말 엄청난 상승세네요. 그쵸. 이렇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면 보통 이 회사 실적이 엄청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번 오픈도어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놀라운 상승세가 탄탄한 회사 실적보다는 소셜미디어 열풍이랑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가 만들어낸 그 이른바 밈스톡 현상과 더 깊이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아, 밈스톡이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오픈도어 주가 급등의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회사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랑 시장의 뜨거운 심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듯한 이 상황 함께 분석해 보시죠. 먼저 이 상승세가 얼마나 좀 이례적인지 좀 살펴보죠. 같은 아이바이어, 그러니까 주택을 사들여서 되파는 사업을 하는 경쟁사들 있잖아요. 네, 오퍼패드나 진로우 같은 곳들이요. 맞아요. 그런 회사들의 주가 상승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어요. 심지어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주요 지수들이 하락한 날에도 혼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정말 눈에 띕니다. 그게 참 특이한 점이죠. 시장 전체가 안 좋은데 혼자 오른다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 도대체 회사 안팎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까요? 실적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가만 보면 뭔가 어마어마한 호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회사의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면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오픈도어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이바이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두주자로 나선 건 맞아요. 그건 사실인데. 하지만 2022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손실이요? 얼마나 큰 규모였나요? 작년 한 해에만 순손실이 3억 9,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와, 1년에 5천억 손실. 네. 더 좀 우려스러운 건 부채 비율인데요. 동종업대의 평균보다 무려 4배나 높습니다. 4배요. 네. 현재 회사가 짊어진 빚만 36억 달러, 한 4조 8천억 원 정도 되고요. 팔아야 할 주택 재고도 24억 달러, 약 7,080채 정도 쌓여 있는 상황이죠. 와, 부채 비율이 업계 평균의 4배라니. 이건 그냥 빚이 많다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요? 회사의 안정성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물론 회사 측에서는 2025년 2분기, 그러니까 내년 중반쯤에는 이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이비타요? 그게 정확히 뭐죠? 그게 이제 이자, 세금, 감가상각 비용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말하는데요. 이게 플러스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가 순이익을 내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거군요. 네, 여전히 이자 비용이나 세금 등을 내고 나면 적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보이는 이 뜨거운 주가와 회사의 실제 재무 건전성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적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주가 흐름인데 그렇다면 이 불을 지핀 건 대체 뭐였을까요?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이라고 하죠. 여기서 발표한 7월 기존 주택 판매 통계인데요. 주택 판매 통계요? 네, 판매 건수가 전달보다 한 2% 늘었고 주택 중간 가격도 약간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았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나게 극적인 반등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주택 거래를 주 사업으로 하는 오픈도어 같은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아,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나려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할 만한 그런 소식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주택 거래 건수하고 가격 상승이 오픈도어의 잠재적인 거래량 증가랑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을 불어넣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죠. 근데 그 정도 데이터로 주가가 이렇게까지 폭등할 수 있나요? 뭔가 좀 다른 요인이 더 강력하게 작용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죠. 사실 전체 주택 시장 상황을 보면 마냥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팔려고 내놓은 주택 재고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한 13% 이상 부족하고 신규 매물 증가세도 좀 둔화하고 있어요. 집이 팔리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고요. 그럼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괜찮아 보이는 데이터가 오픈도어 주식에 대한 성장 스토리에 불을 붙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결합됩니다. 바로 오픈도어 주식의 높은 공매도 비율이에요. 공매도요? 네, 당시 공매도 비율이 전체 유통 주식수의 22%에서 24%에 달했는데요. 22에서 24% 공매도 비율이면 와, 엄청나게 높은 수준 아닌가요? 보통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건데 그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오픈도어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높은 공매도 비율이 밈스톡 현상의 불쏘시개가 된 겁니다. 아, 일부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뭉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높은 공매도 비율을 타겟으로 삼아서 뭐랄까 조직적으로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직적으로요? 네, 마치 2021년에 게임스톱이나 AMC 엔터테인먼트에서 벌어졌던 일과 아주 유사한 패턴이죠. 아, 게임스톱 사태 때처럼요. 그렇죠. 공매도를 했던 세력들은 주가가 예상과 달리 막 급등하기 시작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빌렸던 주식을 서둘러 다시 사들여야 하거든요. 이걸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네네. 아, 그게 바로 슈스퀴즈군요. 네, 실제로 오픈도어 주가는 하루에 43%, 심지어는 188%까지 치솟는 정말 비정상적인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88%요? 하루에요? 와, 네, 결국 약간의 긍정적인 뉴스, 그러니까 주택 데이터가 높은 공매도와 소셜미디어 기반의 개인 투자자 매수세라는 기름에 불을 붙인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연료가 되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게임스톱 때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오픈도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오픈도어 회사 측에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었나요? 주가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따는데 회사 차원의 대응이나 뭐 노력 같은 건 없었을까요? 물론 회사도 손 놓고 있진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업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재고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또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중개 서비스인 바이어 에이전트 프로그램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고요. 아,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리더십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좀 감지됩니다. 곧 열릴 주주총회 이후에 CEO가 교체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이런 내부적인 변화 노력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일부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오픈도어의 상황을 두고 한때 파산 위기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반등해서 주가가 1000% 넘게 올랐던 중고차 판매 플랫폼 있잖아요. 카바나. 아, 카바나요. 네, 그렇죠. 그 카바나 사례랑 비교하는 목소리도 꽤 있더라고요. 오픈도어도 카바나처럼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담이죠. 근데 그 비교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비교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카바나 역시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고 그 반등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나 주요 투자기관들은 오픈도어의 현재 상황을 훨씬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본다는 건 그러니까 안 좋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오픈도어가 가진 근본적인 약점들, 예를 들어서 아이바이어 사업 모델 자체의 낮은 수익성, 즉 8.6%에 불과한 얇은 마진율은 여전합니다. 8.6% 마진율? 네,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남는 이익이 매우 적다는 뜻이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36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와 지속적인 적자 구조는 회사의 발목을 잡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마진율이 그렇게 낮으면 뭐 금리 변동이라던가 주택 시장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외부 충격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겠네요.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니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은 오픈도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0.90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0.9달러요? 지금 3달러가 넘는데? 와,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현재 주가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주가 급등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개선, 즉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단기적인 투기 심리와 아까 설명드린 슈스 퀴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앞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언제든 다시 급락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보여주기식 반등이 아니라 실제 사업 모델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가 상승은 사상 누각일 수 있다. 뭐 이런 경고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번 오픈도어 현상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의 힘이 정말 막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지 같은 커뮤니티나 디스코드 채널, X, 구 트위터 같은 플랫폼이 이런 움직임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런 경향이 강해졌죠. 실제로 이들은 높은 공매도 비율을 가진 종목을 의도적으로 공략해서 쇼스 퀴즈를 유발하고 단기 수익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잦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번 오픈도어 사례는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교류와 집단 행동이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주가는 기업의 실제 가치나 실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밈 스톡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단기 투기, 그리고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단기 투기 그리고 변동성. 네. 이런 현상은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실을 다지고 성장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이나 변동성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정말 예전의 투자 방식이나 분석 틀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단순히 기업 분석은 잘해서는 안 되고 이런 소셜미디어상의 움직임이나 투자자 심리까지 읽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시장 참여가 활발해졌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일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투자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죠.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밈스톡 현상은 극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즉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개선 없이 투기적인 심리와 수급 논리에만 의존하는 주가 상승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과 같아서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네,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픈도어 주가의 이례적인 급등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일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주택시장 지표가 발표되긴 했지만 이것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뜨거운 관심과 높은 공매도 비율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세와 결합하면서 나타난 단기적인 과열 현상이다. 이런 분석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픈도어라는 기업 자체가 안고 있는 높은 부채, 지속적인 적자, 그리고 아이바이어 모델의 낮은 수익성이라는 근본적인 취약점 역시 저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참 복잡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오픈도어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등락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술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동성이 큰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밈스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 문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정보가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때로는 왜곡될 수 있는지 그 변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기술주나 부동산 관련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사례는 단순히 주가 그래프의 등락만을 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재무 상태, 부채 구조, 실제 사업의 수익성, 더 나아가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네, 정말 다각도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픈도어와 같은 밈 스톡 현상,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화된 개인 투자자들의 커지는 영향력은 앞으로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평가 지표나 분석 틀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오픈도어가 이 극심한 변동성과 시장의 의구심 속에서도 아이바이어로서의 시장 지위를 활용해서 실제로 펀더멘털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부동산 거래 방식의 미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게 될까요? 그것도 참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분석을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